뉴스로봇 특징 주인 권다영입니다. 현재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되살아나는 저유가 공포 40달러 깨지나 뉴스입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TI가 3개월 만에 최저치인 42달러 92센트까지 내려왔고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재고 급증 등 3대 악재가 맞물리면서 다시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 상반기 영업이익 7% 뒷걸음질 뉴스입니다. 현대차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에 힘입어서 내수가 반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참 아쉬운 것은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신흥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LG생건 44분기째 매출 이익 신기록 행진, 시가총액도 40배 증가 뉴스입니다. LG생활건강이 깜짝 실적을 내놨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화장품 쇼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LG그룹 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최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내달 첫발 뉴스입니다. 이 IPO 시장에서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달 11일부터 공식 상장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중순쯤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이 상장을 통해서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잠자던 영유아주 다시 방끝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100조가 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고요. 중국에서도 영유아 관련 사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영유아주들이 어제 다시 시세를 내줬습니다. 특히나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예림당 등 유아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의 POLED 라인 2조 원 투자 뉴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사업장에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플라스틱 유기 발광 다이오드 POLED 추가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POLED는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3차원 디자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는 떠오르는 OLED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인해봤고요. 관련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 증권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 배당 매력이 있고 증권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립식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쉑쉑버거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SPC그룹에서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삼립식품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오뚜기도 0.5%, 롯데칠성도 0.5% 가까운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도 3% 넘게 상승하면서 8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봇 특징주인 권다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뉴스들과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면면을 이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LKL 주식투자연구소 이경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42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유가 공포가 재개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유가가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가의 가격을 매기는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치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유가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퇴색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20세기 때는 유가 자체가 에너지의 주요한 원료였죠. 산업이나 가계의 주요한 원료였는데 21세기는 대체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솔라인 펄스 2라는 태양광, 순수 태양광 비행기가 세계 일주를 완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양광이나 2차 전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원유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요즘에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들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유가가 원자재 가격을 이끄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서두에도 설명드렸던 유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그런 상품들이 상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곡물도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의 여파가 원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타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통화 정책의 여파가 곡물이나 다른 상품에서 가격 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하락의 여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는 2012년도 때 꼭지를 찍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때는 이제 유가가 다시 유가로 넘어가네요, 얘기가. 그러네요. 유가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을 때 이제 그렇게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현대차는 신흥국의 경기와 맞물립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로 먹고 사는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현대차의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주 매출처가 러시아나 중동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 이런 국가들인데 그쪽에서 원자재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는 분위기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수 경기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국내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데 국내 내수 경기도 여전히 안 좋아요. 지금 그 조선사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실질적으로 신차 판매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월급이 줄어든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중에 제일 먼저가 차량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여전히 어둡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중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공장 증설도 열심히 투자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로컬 회사들이 치고 나오는 바람에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배경은 중국의 로컬 회사들이 전기차라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현대차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곳이 더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생활건강입니다. 사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사드 문제가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줬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산업이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성장한 배경은 첫 번째도 중국이었고 두 번째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화장품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화장품이 이제 대중화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GDP 수준이 1만 불 시대에 화장품이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GDP는 여전히 8천 불 수준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그 성장성은 더욱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1인 그 색조 화장품 소비 대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5분의 1 정도밖에 색조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성장을 해요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한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 좋은 화장품을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봐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은 왜 질 좋은 화장품을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생산 방식입니다. 바로 ODM, OEM 생산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제품을 발빠르게 중국 시장에서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위탁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요 위탁 생산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OEM과 ODM 업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중국의 로컬 회사들도
한국의 ODM 업체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ODM 제조하는 업체, 네, 그렇죠. 중자 제조 방식. 예, 네. 위탁을 뭐 맡기는 그런 방식을 네. 하고 있고, 뭐 랑콤이나 CJ도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한국의 화장품만 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지? 아, ODM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구나. 네. 한국의 ODM 업체에게 수주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G생활건강의 주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네. 더 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요즘에 이제 그 중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있는 것이 샴푸입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물에서 석회한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샴푸 소비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더라고요. 네. 작년 대비해서 200%그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또 그렇게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샴푸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ODM, OEM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 좀 봐야 되겠다. 뭐 대표적으로 KC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샴푸 90% 정도의 이제 소재로 쓰이는 계면활성제라는 소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니까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용품, 뭐 욕실용품, 네. 그리고 우리가 샴푸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세정제 어떻게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로 본 특징주인 LKL 주식투자연구소 이경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